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평우 변호사 강연회 보도에 대한 찬사와 엄중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소에서 지난 9월 4일 화요일 날 김평우 변호사 초청 애국 강연회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조선일보 김혜경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김평우 변호사 애국 강연회 9월 6일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벤조선.com 들어가셔서 이 제목을 써놓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 두 가지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혜경 기자에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공적으로 신문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오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김혜경 기자가 썼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평우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권력 계층의 특권 의식이 있어 가능했던 슬픈 결과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의 여기에서 강연하시고 또 간담회에서 대답하시고 한 것이 이 새 동영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편집도 하고 게시하고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또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듣고 보면서 지금 여기에 김 기자가 얘기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오류입니다. 박 대통령 재판이 권력계층의 특권 의식이 있어서 가능했던 슬픈 결과라. 전혀 이 김평우 변호사님의 강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김혜경 기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팩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 마치 그 박 대통령과 그 주위의 권력 계층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소위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일반 또 우리 재판할 때 일반 법정에서 뭐 국정농단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국민이 나쁜 용어를 좀 그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은 세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이 권력에 대한 그런 이 의식이 있어서 특권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일들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슬픈 결과였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사실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여태까지 박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불리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김혜경 기자가 오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저널리즘입니다. 이건 분명히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이제 태극 집회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님이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없습니다. 태극 집회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말씀했죠. 촛불이 그동안에 11번 열렸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 합해도 100만 명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태극기 집회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강연한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뭐 세계 역사 어디에도 이렇게 끈질기게 애국 집회를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건 특별한 그런 애국 집회인 것이다. 이렇게 집회의 성격을 부여하셨지. 여기 뭐 집회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김혜경 기자 개인의 견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뭐 물론 본인이 거짓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수가 아닌 자생적인 당 출범 등 보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거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 번 이걸 이 방송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거기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젊은이들 얘기를 2번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신 내용을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은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김혜경 기자가 김평우 변호사님 입에 넣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런 말입니다. 또 기존 보수가 아닌 자생적인 당 출범 등 보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혜경 기자.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정말 있다고 쓴 것입니까?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전혀 없습니다. 기존 보수가 아닌 뭐 어떤 다른 보수로 뭐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당, 뭐 자생적인 당 출범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을 받으시고 간담회 때 이제 당을 만드는 것, 특별히 해외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 보수 신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답을 해 주신 게 있죠. 그게 다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해외에서 정당하는 것, 정당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주재국에 뭐 미국이면 미국은 캐나다면 캐나다 거기에 이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당을 활동을 하자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뭐 태극 집회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기존 보수가 아닌 자생적인 당 출범 등 보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뭐 김혜경 기자가 뭐 원해서 이런 걸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기 말을 해야죠. 왜 여기에 김평우 변호사님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아주 인용 부호까지 붙여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박사 논문을 2번 쓰고 또 미국에 석사 과정하고 계속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팩트, 사실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주장을 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글을 쓰는 것. 뭐 신학 공부 아니라 제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철학 공부할 때도 계속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철학 논문 쓰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학교 공부 다 마치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신문사에 글 많이 주었습니다. 한 10개월 동안은 제가 매일같이 최소 12시간에서 때로는 19시간까지 매달려서 제가 신문사에 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상 논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치열하죠. 그걸 제가 계속 썼습니다. 제가 글 쓰기에는 문외한이 절대 아닙니다. 김혜경 기자보다 글을 훨씬 더 많이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기자가 글쓰기 선배의 이야기를 잘 들으실 필요도 있어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습니다. 왜 그 신문 기사에 이런 얘기를 씁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 써놓고 왜 이런 자기 개인 견해를 여기다가 얘기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것을 자기 것처럼 아니 김평우 변호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논문 쓰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장문하거나 그럴 때 있으면 이거 완전히 F학점 정도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완전히 과목 과락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평호 변호사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김평호 변호사님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누가 김평호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잘 할 텐데, 나이 든 사람들은 조용히 쉬십시오. 예, 그만큼 일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조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세대 교체, 이런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김혜경 기자님. 여러분이 한번 직접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만두지. 할 만치 했잖아. 아유, 김 변호사. 이제 당신도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지. 세상에 다 안 되는 거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고. 아이 뭐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쉬어. 아유, 당신도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 애국 잘못하다가 병들어. 아이고 맨날 그 뉴스 볼 때마다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이 당신 잃는 건 건강이야.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그렇게 정말 저를 아끼면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고마운 말씀드리죠. 저도 거기가 끄떡끄떡해져요. 그 말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아유 나도 할 만치 한 거지 사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할 만치 했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야. 이런 말들. 근데 제가 그만둬지질 않아요. 왜? 태극기 집회를 갈 때마다 아니야. 태극기 집회에서 더 훌륭한, 더 좋은 애국자들을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애국자들을 자꾸 만나고 훌륭한 인간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보통 위기 때는 그러한 애국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국 집회에 나가서 정말로 제가 평생에 만날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다음은 또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회장을 미국으로 불러서 함께 순회 강연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트루스 포럼 그 회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 회장이 한 얘기가 70%의 대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김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의 트루스 포럼의 대표인 김은구 씨가 제가 초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쭉 2주도를 같이 두고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분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자기한테 많은 그 트루스 포럼의 멤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아직도 60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지금쯤은 6만 60만 명이 돼서 어떻게 600명밖에 안 돼 이거.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70%의 학생들이 박근혜 문제는 제발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좀 종교, 기독교 이야기 좀 빼달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만 빼면 다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원이 그야 급수적으로 그런데요. 그럼 자기가 제일 큰 고민이 그거랍니다. 회원이 안 느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나.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문제와 답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문제와 답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문제는 정면 돌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래 알았어. 이거를 그럼 덮어갈게.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세대교체라는 말이 그런 개념, 그런 표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다시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기자가 한번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이 기사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했구나. 보통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왜 사실도 아닌 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건 우리 김 변호사님의 명예에도 아주 먹칠하는 것입니다. 김혜경 기자는 이런 면에서 기자 수업 다시 똑바로 받으셔야 돼요. 지난 2017년 1월 13일 정규제 TV에서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 판결 감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황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어떤 방송이 틀어주는 녹음 파일도,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거죠. 어떤 방송이 틀어주는 녹음 파일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들려주면 오해가 됩니다. 늘상 그렇게 했죠. 박 대통령 탄핵할 때 마녀 사냥하느라고. 또 이런 말을 이번엔 정규제 주필이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들이 오보, 과장보도, 추측, 악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 이분은 아주 언론인 중에 대선배죠. 네, 계속 인용합니다. 마치 독일의 괴벨스가 나치의 이 선전 그 책임자였죠. 네, 아주 악독한 독일의 괴벨스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 한 문장 가지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한 문장을 잘 재구성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네. 최순실 엮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엮을 때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기술자들이 이렇게 잘못 법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오용하면 생명을 주기는커녕 생명을 죽이는 자살을 조장하는 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너무 가책을 느껴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한 그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구절을 여기서 또 뺍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설명했는데 가서 너도 이렇게 목매어 죽어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누가 참 이웃이냐.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이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로 연결하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면 사람 자살하라고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거기도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빨리 자살하라는 얘기로 그렇게
남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반하고 파는 그 일을 가서 속히 하라. 그 전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살을 빨리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문맥에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합성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살을 조장하는 책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한국의 조선일보입니다. 최보식이라고 하는 선임 기자, 유명한 그 기자가 있죠. 그 칼럼에 보면 작년 1월 13일자입니다.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절대 선은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잠깐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 우선 고려하지 않을까. 네. 촛불 쪽 손을 들어주는 거, 태극기 손 들어주는 거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 우선 고려하지 않을까. 정작 재판관들로 하여금 헌재 재판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그들이 정치적 판단했습니다. 법적 판단한 게 아니라 몰고 가는 것은 거리의 대규모 촛불 집회일지 모른다. 아무리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게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혼돈을 한 겁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집회 참가자 수는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이다. 헌법재판관 담력이 아무리 센들 촛불 민심으로 신성시된 집회 군중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한사코 반대하는 최보식 기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촛불 민심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재판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촛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론, 정치권, 검찰도 모두 우르르 촛불에 올라탔다. 자기 스스로도 책망한 거죠. 우리 언론도 촛불에 올라탔다. 촛불의 여론에 편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파, 친북 좌파들의 이 기세에 눌려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비위 거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항상 아주 짜게, 여기 이 경우에 보면은 이 김혜경 기자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막 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저는 김혜경 기자가 나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공정한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공정하게 재판할 수도 있고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정한 보도는 공정한 마음, 공정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나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나 다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사회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두뇌 훈련은 많이 되어 있지만 공정한 마음, 공정한 양심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공정한 보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정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언론인, 그런 재판관, 그런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때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과 저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